안녕하세요. 연수정입니다. 한 주간의 시애틀 로컬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7일 광역 시애틀 한인회로 공식 명칭을 변경한 한인회는 남쪽으로는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 북쪽으로는 마운틴 버넌까지 광역 시애틀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한 광역 시애틀 한인회는 작년 12월에 시애틀 한인회가 연방정부가 워싱턴주를 통해 신청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혁신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인 스몰 비즈니스 혁신 펀드 100만 달러의 최종 수혜자로 확정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까지 신청한 총 355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소상공인 혁신 펀드 수혜자들 심사를 7명의 심사위원들이 2달여간의 자격 심사 과정을 거쳐서 250개를 수혜 대상 업체를 확정했다고 6월 발표했습니다. 총 60만 달러 규모인 이번 그랜트의 지원 업체는 평점을 14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소 8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되며 종전의 그랜트와는 달리 급료, 렌트비, 장비나 재료 구입 등 사업에 관련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일 토요일부터 6월 6일 화요일까지 그랜트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수혜자로 선정된 개인은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고 타킬라에 위치한 시애틀 한인회관으로 직접 와서 UEI 넘버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해서 수표를 수령해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50개에 달하는 수혜업소에 수표를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50마일 반경 안에 있는 사업체는 반드시 6일 전에 정해진 시간 중 시애틀 한인회관을 찾아 그랜트 수표를 인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일 동안 시애틀 한인회를 찾아 그랜트를 수령해간 많은 상공인들, 자영업자, 영세업체들 가운데 특히 지난 팬데믹 동안 큰 타격을 입은 업체들로 세탁소, 식당, 호텔 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랜트 수혜 대상으로 선정받은 사람들은 한인들만 국한되지 않았고 반 이상이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자영업자들이 대거 수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복잡한 정부 사이트에서 그랜트 신청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힘들어했던 한인들에게 한국어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서 이번에 그랜트를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인종 그랜트 신청자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혜자로 이메일을 받고 직접 수령하려고 시애틀 한인회에 도착한 한 외국 하청업체 미국인 부부도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담비와 같은 그랜트를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한인회에서 그랜트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가까운 지인이나 손님에게 듣고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선정이 되어 그랜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고 하며 한인회 기금에 도네이션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한인회는 이번에 사정이 있어 직접 수령하지 못한 타킬라에 소재한 한인회관 50마일 밖에 소재한 업체는 시애틀 한인회에서 정한 날짜에 줌 미팅을 통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표를 메일로 우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캐나다 수백 곳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에까지 퍼지면서 미국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1억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지 시간 7일 홈페이지에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대서양 연안 중부부터 북동부, 오데오 상류 일부 등에 이르는 지역에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어나우 화재 연기지도에서 해당 지역 위치와 실시간 대기질 정보, 건강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PA 미국 환경보호청은 미국에 사는 1억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다고 AP통신에서 밝혔습니다. 대기질 지수가 150일 이상일 때 모든 사람의 건강에 안 좋은 수준으로 보고 경보를 발령하는데 현재 이 수준 이상으로 공기질이 나쁜 지역의 인구가 1억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질 지수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하는 공기질 등급에서 300이 넘으면 최악인 위험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이 정도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곧 회복되지만 천식이나 심혈관 질환 등인 환자나 임산부, 노인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미 동부의 대기질 악화 정도는 캐나다 산불 확대 추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미국 해양대기청의 연기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산불이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해당 지역에서 연기가 짙게 나타난 뒤 산불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동남쪽으로 확산, 미 동부까지 뒤덮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난달 중순에 이미 서부 오리건주에서 뉴욕 동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북부 거의 전역이 연기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산불이 이례적으로 확산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달 초부터 건조한 날씨와 강풍 영향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동부 퀘벡주 일대까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비상계획부 장관은 이날 현재 414곳에서 여전히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0여 곳은 불길이 강해 당국의 진화 작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있습니다. 또 서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매년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만 상황이 확실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후변화 위기가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흔드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심상치 않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 페드로웨이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4일 선보인 연례 공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설립자 공홍기 목사와 서원지 시애틀 총영사의 축사로 막을 올렸습니다. 서원지 총영사는 지난해 반 클라이번 콩쿨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언급하며 해당 콩쿨에서 러시아의 2위 수상자 안나 게누시네와 우크라이나의 3위 수상자 디미트로 쇼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절정기에 서로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이야말로 음악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자 평화와 박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축사를 열었고 한국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자랑스러운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한인 이민 120주년에 대한 축하와 110만 명 한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태밀리, 첼리스트 이지성의 협연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워싱턴 페드로의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홀로 아리랑을 연주했으며 소프라노 태밀리의 아름다운 나라를 노래하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로부터 사악장 피날레를 연주하며 공연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립자 공은기 목사는 이번 7월 16일에서 26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포항과 경주에서의 한국 투어 일정을 소개하였고 홍성주 독도 홍보위원장이 관객들에게 독도를 홍보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2년, 2023년 한국 투어 장학금이 그레이스 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린다 코치마 페드로웨이 시의회 의장이 리악 올퍼트, 데보라 공, 이지성, 한수영에게 대통령 자원 봉사상 금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의 날씨가 유난히 더웠다는 느낌을 시애틀 주민들이라면 받았을 것입니다. 시애틀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은 1945년 이래 두 번째로 따뜻한 5월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5월 하순에는 한 달에 70에서 80도가 넘는 날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더 건조한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라고 합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곧바로 여름과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6월 10일 재미 워싱턴주 체육회에서 제22회 뉴욕 미주 한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발대식 및 후원회를 개최합니다. 재미 워싱턴주 체육대회가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재미 워싱턴주 체육회는 우리 워싱턴주 대표 선수단의 성공적인 출전을 위해 선수단과 임원진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쇼라인에 위치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개최됩니다. 6월 17일 6.25 기념 행사가 워싱턴주 올림피아에 위치한 한국 참전비 앞에서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타쿠마 한인회가 주최하며 워싱턴주 부지사와 주상원 의원, 타쿠마 시장, 시애틀 총영사 등 주류 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남북 문제 전문가 정진호 박사와 김진영 박사님을 모시고 합동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시대의 변곡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의 위기와 해외 동포의 역할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6월 20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인우드에 위치한 힐튼 가든인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8일 파더스데이가 돌아옵니다. 파더스데이 일요일에 캠핑이나 피크닉, 등산, 낚시 등 많은 야외 활동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선블락 로션 잊지 마시고요. 진드기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제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